강남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작은 암자에서 새벽 예불 소리가 울려 퍼진다. 28세의 젊은 비구니 지연 스님이 108배를 마치고 일어서는 순간 휴대폰에 외국인으로부터 온 메시지가 들어왔다. 미국 시카고에서 온 사라 존슨이라는 여성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어머니의 병에 대해 문의하고 있었다. 지연 스님은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한 후 출가한 특별한 이력을 가진 수행자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직감력을 보였고 대학에서 동서양 철학을 깊이 공부하면서 더욱 예리한 통찰력을 기르게 되었다. 지연 스님의 첫 번째 놀라운 예언은 2024년 겨울에 일어났다. 당시 한국을 방문한 독일 철학자 마르틴 교수가 우연히 암자를 찾아왔을 때의 일이었다. 그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젊은 비구니와 대화를 나누려 했지만 지연 스님은 그의 고국에서 일어날 중대한 정치적 변화를 정확히 예측했다. 몇 달 후 독일에서 실제로 그 예언이 현실이 되자 마르틴 교수는 깊은 충격을 받았고 이후 지연 스님의 이야기를 유럽 학계에 알리기 시작했다. 사라 존슨의 경우는 더욱 극적이었다. 지연 스님은 영어로 답장을 보내며 그녀의 어머니가 겪고 있는 상황을 정확히 짚어냈다. 시카고 북부 지역에서 일어날 의료진 파업과 그로 인한 병원 이송 상황까지 세밀하게 예측했다. 사라는 지연 스님의 조언에 따라 어머니를 다른 병원으로 미리 옮겼고 실제로 파업이 시작되자 많은 환자들이 위험에 처했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안전할 수 있었다. 이 일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려지면서 지연 스님의 예언력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하지만 지연 스님이 진정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한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미리 예측했을 때였다. 2025년 초 그녀는 정부가 해외 거주 한국인들을 위한 새로운 보호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당시만 해도 그러한 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조차 없었지만 몇 달 후 정부는 실제로 글로벌 시민 보호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전 세계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안전과 복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이었다. 기술 분야에서의 예언은 더욱 놀라웠다. 지연 스님은 2024년 말 한국의 인공지능 기술이 미국의 주요 기업들을 앞지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당시 많은 전문가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2025년 상반기 들어 한국의 KAI 기술이 실제로 ChatGPT를 능가하는 성능을 보이기 시작했다. 또한 삼성의 3나노미터 반도체 기술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는 그녀의 예언도 정확히 들어맞았다. 이러한 연이은 적중으로 인해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과 기술 전문가들까지도 지연 스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지연 스님의 가장 인상적인 특징은 예언을 할 때 보이는 깊은 철학적 사고였다. 그녀는 단순히 미래의 사건을 맞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들이 인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깊이 있게 해석했다. 서울대학교에서 칸트와 공자, 붓다의 가르침을 동시에 공부했던 그녀의 배경이 이러한 통찰력의 근원이었다. 그녀는 동양의 직관적 지혜와 서양의 논리적 사고를 절묘하게 결합하여 현대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을 바라보는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암자를 찾는 방문객들은 지연 스님의 예언력뿐만 아니라 그녀의 따뜻한 인간성에도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녀는 예언을 통해 사람들을 놀라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자 했다. 특히 외국인 방문객들과 영어로 나누는 대화에서 그녀는 한국 문화의 아름다운 면들을 자연스럽게 전달했다. 정한, 배려와 같은 한국 고유의 정서를 서양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그녀의 능력은 가히 탁월했다. 지연 스님이 가장 주목받게 된 계기는 그녀가 언급한 동방에서 떠오르는 새로운 별에 대한 예언이었다. 그녀는 5,000년 동안 수많은 시련을 겪은 한반도라는 땅에서 세계를 이끌 위대한 지도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도자는 단순히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인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마음을 하나로 잇는 특별한 능력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이 지도자는 물질적 부를 추구하면서도 정신적 가치를 결코 잊지 않는 균형 잡힌 인물이 될 것이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지연 스님이 기술과 인간의 마음이 만나는 지점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한 부분이었다.
그녀는 한국이 단순히 기술적으로 앞선 나라가 되는 것을 넘어서 기술을 인간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세계에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재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성 상실을 우려하는 전 세계적 분위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통찰이었다. 지연 스님의 예언은 한국이 기술 강국이 되면서도 인간적 가치를 잃지 않는 길을 보여줄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이러한 예비적 예언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면서 사람들은 지연 스님의 더 큰 예언에 대해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녀가 암시한 동방의 지도자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그 지도자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세계 무대에 등장할 것인가? 이러한 궁금증이 증폭되면서 지연 스님의 암자는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방문객들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았고 예언은 미래를 정해진 운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지혜라고 강조했다. 지연 스님의 핵심 예언은 어느 봄날 새벽 깊은 선정 상태에서 받은 계시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녀는 태양이 서쪽에서 뜨는 해라는 신비로운 표현으로 그 시점을 묘사했다. 이는 기존의 서구 중심적 세계 질서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전환점을 의미한다고 했다.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세계의 보물이 탄생할 것이라는 그녀의 예언에서 보물은 금은 보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류의 마음을 하나로 잇는 지혜로운 존재, 즉 새로운 형태의 지도자를 뜻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한을 정으로 승화시킨 민족의 DNA가 세계 경제의 새로운 중심축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예언이었다. 지연 스님은 한국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 겪어온 아픔과 시련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고통의 경험이 오히려 다른 민족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치유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으로 승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정서적 DNA가 미래의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단순한 경쟁과 이익 추구를 넘어선 상생의 경제학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예언했다. 지연 스님의 예언에서 태양이 서쪽에서 뜨는 해라는 표현은 다층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상징적으로는 기존 상식과 질서가 완전히 뒤바뀌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했다. 서구가 동양을 배우고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답을 찾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뜻이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이 주도해온 글로벌 경제 질서에서 아시아, 그 중에서도 한국이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동방의 작은 나라라는 표현은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역사적 특성을 정확히 반영했다. 중국과 일본이라는 거대한 이웃 국가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생존을 위해 싸워왔던 한반도는 작지만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특별한 공간이었다. 지연 스님은 이러한 지정학적 특성이 오히려 글로벌 시대에는 최대의 장점이 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양한 문화와 사상을 받아들이고 융합할 수 있는 능력, 강대국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외교적 지혜, 위기 상황에서 발휘되는 놀라운 단결력 등이 미래 세계가 필요로 하는 리더십의 핵심 요소라고 했다. 세계의 보물이라는 표현에서 지연 스님이 강조한 것은 물질적 가치를 넘어선 정신적, 문화적 가치였다. 미래의 한국 지도자는 단순히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를 인류 전체의 행복을 위해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전통적인 자본주의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경제 철학의 등장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경쟁과 독점이 아닌 협력과 상생을 통해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는 예언이었다. 한을 정으로 승화시킨다는 표현은 한국 문화의 핵심을 꿰뚫는 통찰이었다. 한국인들이 역사 속에서 겪어온 수많은 아픔과 좌절, 분노와 슬픔이 결국에는 따뜻한 사랑과 배려의 마음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의미였다. 이러한 정서적 성숙은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단순한 거래 관계를 넘어선 진정한 파트너십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 갈등 상황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지혜, 장기적 관점에서 모든 이해관계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능력 등이 한국 고유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다. 지연 스님은 이러한 핵심 예언이 실현되기 위한 세 가지 중요한 징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첫 번째 징조는 분단된 땅에서 화합의 메시지가 울려 퍼질 때라고 했다.
이는 남북한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단순한 정치적 통일이나 경제적 협력을 넘어서 진정한 마음의 화해와 상생의 정신이 한반도 전체에 퍼질 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화합의 에너지는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전체로 나아가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라는 예언이었다. 두 번째 징조는 동서양의 지혜가 하나의 기업에서 꽃필 때였다. 지연 스님은 미래의 한국에서 서구의 과학적 합리성과 동양의 직관적 지혜를 완벽하게 결합한 혁신적인 기업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 기업은 첨단 기술을 개발하면서도 인간적 가치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이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실현하는 새로운 기업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기업의 성공은 단순히 경제적 의미를 넘어서 인류가 추구해야 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했다. 세 번째 징조는 세계가 갈등할 때 중재자 역할을 자처할 때였다. 지연 스님은 한국이 강대국들 사이의 갈등이나 지역 분쟁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는 한국의 역사적 경험과 지정학적 위치가 만들어낸 독특한 역량이라고 했다. 식민지배, 전쟁, 분단 등의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고 큰 나라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달시킨 외교적 지혜가 국제 평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해석이었다. 지연 스님의 예언은 다른 역사적 예언들과도 놀라운 일치점을 보였다. 16세기 프랑스의 노스트라다무스가 동방에서 새로운 왕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한 것과 맥락이 닿아 있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시에서 언급된 동방의 왕은 단순한 정치적 지배자가 아니라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정신적 지도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지연 스님이 말한 물질과 정신의 조화를 이룬 지도자상과 정확히 일치했다. 인도의 고대 점성술에서 2050년경 동아시아에서 초강대국이 출현할 것이라고 예측한 것도 주목할 만했다. 젊은 인도 점성술사 아비냐 아난드가 몇 년 전 유튜브를 통해 발표한 예언에서도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이 서구 중심의 세계 질서를 대체할 새로운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이는 지연 스님의 예언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110년 전 헝가리의 버이 삐테르 신부가 남긴 예언이었다. 그는 한국의 독립을 정확히 예측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민족이 미래의 인류 역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당시만 해도 일제강점기 하에서 신음하던 작은 나라에 불과했던 한국에 대해 그러한 예언을 한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었다. 버이 삐테르 신부는 한국인들의 강인한 생명력과 높은 정신성이 언젠가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러한 역사적 예언들의 공통점은 모두 한국의 정신적, 문화적 특성에 주목했다는 것이었다. 단순히 경제적 발전이나 군사적 강화를 예측한 것이 아니라 한국 고유의 가치관과 문화가 인류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지연 스님은 이러한 일치점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시공간을 초월한 영적 차원에서 같은 진실을 다른 시대의 예언자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이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징조들도 이러한 예언들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한국의 K-문화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현상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의 확산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BTS의 UN 연설에서 보여준 평화와 사랑의 메시지, 기생충과 미나리 같은 영화들이 보여준 인간적 따뜻함, 오징어 게임이 제기한 현대 사회의 문제의식 등은 모두 한국의 깊은 정신적 자산이 세계에 전달되는 과정이었다. 기술 분야에서도 한국의 약진은 눈부셨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반도체 기술, LG와 현대자동차의 배터리 및 전기차 기술, 네이버와 카카오의 플랫폼 기술 등은 모두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하지만 지연 스님이 주목한 것은 이러한 기술적 성취 자체가 아니라 한국 기업들이 기술 개발 과정에서 보여주는 인간 중심적 사고였다. 효율성과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서구 기업들과 달리 한국 기업들은
기술이 인간의 삶을 어떻게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경향이 강했다. 교육 분야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었다. 오랫동안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으로 비판받아온 한국 교육이 창의성과 인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이는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상의 변화와도 맞아떨어지는 것이었다.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고 경쟁에서 이기는 능력보다는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는 능력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적 흐름이었다. 외교 분야에서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새로운 접근 방식도 주목할 만했다. 전통적인 힘의 외교나 경제적 이해관계에만 기반한 외교를 넘어서 문화와 가치를 공유하는 소프트 파워 외교를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이는 지연 스님이 예언한 정외교의 초기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상대방을 이기려 하기보다는 함께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는 한국식 외교 철학이 점차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었다. 경제 분야에서도 한국만의 독특한 모델이 형성되고 있었다. 재벌 중심의 수직적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활발히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었다. 특히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소셜 벤처들의 성장은 미래 경제 모델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연 스님이 예언한 상생 자본주의의 초기 형태로 볼 수 있었다. 지연 스님의 예언이 현실화된 후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 그녀가 그려낸 미래상은 기존의 경제 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것이었다. 서구 자본주의가 추구해온 무한 성장과 최대 이익이라는 목표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성과 상생을 중시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등장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그녀는 상생 자본주의라고 명명했는데, 이는 경쟁을 통한 승자 독식 구조가 아니라 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시스템이었다. 이런 상생 자본주의에서는 기업의 성공이 단순히 주주들의 이익 극대화로 측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직원들의 행복, 고객들의 만족, 지역사회의 발전, 환경의 보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가치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는 이미 일부 한국 기업들이 실험하고 있는 모델이기도 했다. ESG 경영, 동반 성장, 사회적 책임 등의 개념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경영 철학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현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었다. 외교 방식의 변화도 극적일 것이라고 예언했다. 힘의 논리에 바탕한 전통적인 국제관계에서 벗어나 정외교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상대방을 적으로 보고 제압하려는 사고에서 벗어나 파트너로 보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접근법이었다. 한국이 가진 중재 능력과 균형 감각이 국제 분쟁 해결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미중 갈등이나 러우 전쟁 같은 국제적 분쟁에서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는 한국이 어느 한쪽에 완전히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양쪽 모두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한국인들이 가진 눈치와 배려의 문화가 복잡한 국제관계에서 미묘한 균형점을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기술 철학의 변화도 중요한 부분이었다. 지연 스님은 현재의 기술 발전이 효율성과 편의성에만 집중되어 있지만 미래에는 인간 중심 기술이 주류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는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거나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발전한다는 의미였다. 한국이 이런 기술 철학의 선도국이 되어 전 세계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지연 스님의 예언에 따르면 한국은 이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기술과 인간이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시켜 인간은 더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 개발자들의 철학적 성찰과 인문학적 소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화 확산의 양상도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현재의 K-문화가 주로 엔터테인먼트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면 미래에는 한국의 평화 철학과 상생 정신이 문화 콘텐츠를 통해 전 세계로 전달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단순히 재미있고 감동적인 콘텐츠를 넘어서 인류가 직면한 갈등과 분열을 치유할 수 있는 메시지를 담은 콘텐츠들이 한국에서 만들어져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에 개인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지현 스님은 먼저 마인드셋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경쟁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협력 중심의 사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단순히 경쟁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경쟁의 목적과 방식을 바꾼다는 의미였다. 남을 이기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기 위한 선의의 경쟁, 독점하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건설적 경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했다. 역량 개발 측면에서는 글로벌 소통 능력과 문화적 감수성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미래의 세계에서는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핵심 역량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또한 언어적 소통 능력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소통 능력, 즉 상대방의 감정과 의도를 파악하고 적절히 반응하는 능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치관 정립에서는 물질적 성공과 정신적 풍요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지금까지는 경제적 성공이 인생의 최고 목표로 여겨지는 경향이 강했지만 미래에는 경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되 정신적 만족과 사회적 기여를 함께 추구하는 균형 잡힌 삶이 이상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는 한국의 전통적인 선비 정신과도 연결되는 부분이었다. 네트워크 구축에서는 동서양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맥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미래의 한국이 세계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때 개인들도 자신만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야 그 변화의 흐름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단순히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아니라 진정한 우정과 신뢰에 기반한 인간적 관계를 의미했다. 사회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도 중요했다. 교육 혁신이 그 첫 번째였다. 지현 스님은 현재의 경쟁 중심 교육 시스템에서 벗어나 협력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이 서로 경쟁해서 이기는 것보다는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지식 암기보다는 사고력과 창의력을 기르는 교육, 개인의 성취보다는 공동체의 발전을 추구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업 문화의 변화도 필수적이었다.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조직 문화에서 벗어나 수평적이고 소통 중심의 문화로 변화해야 한다고 했다. 직급과 나이에 상관없이 좋은 아이디어는 인정받고 실행될 수 있는 환경,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 개인의 성장과 조직의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 제도의 변화에서는 개인주의에서 공동체 가치 회복으로의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고 했다. 지나친 개인주의로 인해 사회적 연대감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공동체의 가치와 책임을 함께 추구하는 균형 잡힌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이는 한국의 전통적인 공동체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국제관계에서는 일방적 추종에서 주체적 리더십 발휘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지금까지 한국은 강대국들의 결정을 따라가는 입장에 있었지만 미래에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국제사회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예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국제적 안목과 자신감이 필요하며 다른 나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과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현 스님의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만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예언이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가능성의 제시라고 강조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더 나은 방향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한국이 세계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고 했다. 그녀의 예언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사회에 대한 비전이었다. 경제적 성공을 추구하면서도
인간적 가치를 잃지 않는 것, 기술 발전을 이루면서도 인간성을 보존하는 것, 글로벌 리더가 되면서도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 등이 미래 한국의 모습이라고 예언했다. 이는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문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지연 스님은 이러한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 실현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징조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면서 언젠가는 전체적인 그림이 완성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인류 전체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했다. 암자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지연 스님이 항상 강조하는 것은 겸손함과 지속적인 노력의 중요성이었다.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고 해서 오만해지거나 다른 나라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오히려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정한 리더는 자신만의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사람이라고 했다. 지연 스님의 예언은 이제 막 시작된 이야기에 불과했다. 그녀가 그려낸 미래의 청사진이 실제로 현실이 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앞으로의 시간이 말해줄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예언이 단순한 미래 예측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다. 작은 나라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 물질적 성공과 정신적 가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비전, 갈등과 분열이 아닌 화합과 상생으로 인류가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이 많은 이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었다. 강남 도심의 작은 암자에서 시작된 이 예언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지연 스님의 말을 들으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었고 그녀의 예언에 대한 관심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지연 스님 자신은 여전히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단지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며 진정한 변화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미래는 예언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선택과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이 그녀가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다. 한국 미래 예언 채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 같은 예언들을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